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는요. 광역 밴쿠버 주택거래 가격 하락폭 커진다. 네, 7월 주거용 부동산 판매량 전월비 43.3% 감소. 바이어스 마켓 전환 쌓이는 매물의 가격 둔화라고 떴습니다. 보면 광역 밴쿠버는 우리가 흔히 이제 프레이저 리버 쪽에 이제 지역이잖아요. 그 판매량이 43.3%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사실은 가격도 사실 이 정도에 비례해서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아직은 가격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을까라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밴쿠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는 주택 물량이 다소 감소했지만 매물로 나온 주택 리스트 수는 여전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매물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단독주택 경우 가격에는 여전히 작년 대비 11% 늘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매량은 50.2% 감소했어요. 올 초에 어느 정도 피크를 찍었고 가격이 하락했지만 작년 대비로는 여전히 지금 비싼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또 프레이저 밸리 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저 밸리 지역은 7월 주택뱀의 반토막 떴습니다. 네, 더 심하죠. 거의 43%인데 여기 거의 50%까지 떨어졌나봐요. 1년 전인 7월 작년 대비보다 반토막 50.5% 수준이다 라고 떴습니다. 저도 서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프레이저 밸리 지역이잖아요. 동네에는 집들이 거의 안 나가더라고요. 나간 집도 있습니다. 프레이저 밸리 협회장은 주택이 장기적인 압력으로 봤을 때 주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은 주택은 강제 참여 시장이잖아요. 내가 주택을 사든지 아니면 내가 렌트를 하든지 뭐 렌트를 하든 주택을 사든 어쨌든 정말 남녀노소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 참여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요한 자산이긴 하죠.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수자들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기 유리한 시장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연말까지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 매매 거래가 하반기에도 계속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43%가 떨어졌고 50%가 떨어졌으면 사실은 지금 올 초부터 지금까지 한 10% 정도 평균적으로 10%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주택가격이 지탱하고 있는지 실업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뜬 기사네요. 오늘 8월 6일이니까 자, 최저 실업률의 그늘 일할 사람이 없다. 서비스업 인력 극심 의료 서비스계 비상 1년 새 시급 5% 상승 5%밖에 상승 안 했지. 뭐 저 같은 경우 상승 없었는데 물가 상승률엔 못 미쳐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일자리 수가 2달 연속 감소했지만 실업률은 또 한번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 경제학자는 실업률은 낮지만 일자리가 2달 연속 감소했다는 것은 캐나다의 고용시장이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노동 공급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BC 고용시장은 선전 이어가 라고 얘기했고요. 온타리오주나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좀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있는데 BC주는 순 이주 인구가 플러스 파지티브가 되면서 24,000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실업률이 4.7% 캐나다 평균보다 낮은 일자리가 사실 4.7%는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사람 찾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요. 지난 7월 기준 평균 시급은 1년 전 대비 5.2%가 오른 1.55달러가 올랐다고 합니다. 상승한 31.14달러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지금 시급이 꽤 높더라고요. 평균 시급은 이거보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죠. 또 고등교육을 받고 적당한 잡을 잡아서 이 정도의 시급을 받는 두 부부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집값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하우스포어라고 해서 모기지 내다가 자기가 쓸 돈이 없긴 하지만 이 정도 시급이면 자기가 양쪽 두 부부가 번다는 가정하에 가족 중에도 누구가 벌어서 같이 모기지 낸다는 가정을 한다 보면은 지금 집값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또 RBC의 프리스톤 경제학자는 미국에서는 노동 수요가 냉각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업수당 청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목격되고 캐나다도 이를 곧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미국과는 달리 자, 지금 캐나다는 GDP가 올랐고 지금 캐나다 경제도 3.5%라는 견고한 성장을 보였지만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약간 슬로우 다운 하고 있고, 지금 뱅크 오브 캐나다가 지금 어그레시브하게 이자율을 올렸잖아요. 여건들이 이미 본드 마켓,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이미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들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5년짜리 채권이 이미 지금 100 bps는 1포인트예요. 1%가 이미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만약에 이거에 따라서 5년짜리 모기지도 아마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거든요. 근데 통계는 아직 5월달까지는 이미 코로나를 넘어서서 굉장히 견고한 GDP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고 실업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잡 마켓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토론토 얘기긴 합니다만, 공사 줄줄이 취소, 건축 비용, 인건비 증가 여파. 사실 이거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몫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건축 현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좀 딜레이도 되고 있고, 인건비 워낙 비싸니까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자, 고물가와 임금 인상 여파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계가 올해 계획했던 콘도 신축 프로젝트를 잇따라 보류 또는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지금 당장은 나타나진 않겠지만, 지금 만약에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고 보면 이건 당연히 주택 시장에 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콘도 시장과는 달리 콘도 임대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매입 대신 세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신규 이민자와 유학생, 직장인 일터 복귀 등으로 임대 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어 임대형 콘도가 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전국 주요 렌트 마켓 같은 경우에는 대단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밴쿠버 지역 26.48%, 토론토 지역 23.37%, 리치몬드 23.88%, 여기죠 버나비 20.06%. 대단하죠. 여기 걸프란지 어딘 잘 모르지만 15%, 빠진 지역도 있네요. 그 반면에 미시사가도 14.%, 어마어마합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 28%, 그죠? 대단합니다. 이런 밴쿠버 지역이나 온타리오 지역 말고도 사실은 그 캐나다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니펙도 올랐고 레드브리지도 올랐고, 레드브리지는 사실 알버트의 소도시인데도 많이 올랐네요. 레드디어도 올랐고, 안 오른 지역이 없어요. 캘거리 같은 경우도 24.7%. 와, 저는 렌트 안 올렸는데 올려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아직은 지금 고용이나 GDP나 굉장히 견고한 상태다 보니까 렌트가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여전히 지금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는 실업률 증가, 실업률 굉장히 낮죠. 실업률 증가가 되는지, GDP는 떨어지는지, 그 렌트가 같이 떨어지는지. 사실 집값만 떨어지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서 렌트하는 것보다 만약에 떨어졌다 이러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역전세 나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일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실업률, GDP 그리고 렌트 마켓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서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